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은 왜 생기나?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은 대부분 의식적인 면에서 볼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안 좋고 걱정이나 질투 그리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남에게 닥쳐온 불행을 자기의 상황과 견주어 보고 질투를 가라앉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지금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도 이웃의 불행을 자기 의식 속에 자본으로 쌓아두었다가 자기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쌓아둔 남의 불행을 같은 일에 적용해 보려 한다. 이렇게 해서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행운을 얼마나 얻었느냐를 평등의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은 평등의 승리와 회복에 대한 가장 저속한 표현이다. 인생의 첫 20년과 마지막 20년에 대한 고찰. 사계절을 인생의 4가지 연령대에 비유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인생의 첫 20년과 마지막 20년은 어느 계절에도 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하얘진 머리카락과 눈 또는 이와 비슷한 색채의 변화에만 국한해서 비유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인생의 첫 20년과 마지막 20년은 계절보다는 명절에 비유하는 편이 타당하다. 첫 20년은 전체 연령대 즉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긴 설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20년은 앞서 체험한 모든 걸 살펴보고 내면화하고 정당화에 조화롭게 하는 기간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 해의 마지막 날에 지난 1년 전체를 되돌아보니까 다만 이 중간에는 실제로 사계절과 유사한 기간이 있는데 20세부터 50세까지의 기간이 바로 그러하다. 여기서는 통틀어 10년 단위로 계산했지만 대략적인 계산법으로 각자 자기 경험에 맞춰서 순화시켜야 한다. 20세에서 50세까지. 이 3번의 10년은 세 계절인 여름, 봄과 가을에 상응한다. 다만 사람의 인생 중 겨울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없다. 혹독한 시련을 겪거나 차갑고 외롭고 희망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병을 앓느라 아무 성과 없이 보내는 기간을 인생의 겨울이라고 부른다면 모를까.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20대는 뜨겁고 귀찮고 천둥 번개가 치는 거친 날씨와 같으며 활동력이 왕성해 지치게 만드는 시기이다. 또한 날이 저물어 밤이 오면 그 날을 찬양하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는 시기이기도 하다. 일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20대의 시기는 인생의 여름이다. 이에 비하면 30대는 인생의 봄이다. 이 시기에는 공기가 너무 따뜻하다가도 어느새 금방 너무 추워지고 언제나 날씨가 불안정해 자극적이다. 또한 기력이 왕성하고 잎이 무성해지며 어디서나 꽃 향기가 풍겨오는 아침과 밤이 더욱 매혹적인 시기이기도 하다. 30대에는 진정으로 마음이 끌리는 일을 하고 있기 마련이므로 새소리에 깨어나 일터로 가면서도 아직 한창 때 즐거움에 젖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에 부풀고는 한다. 마지막으로 40대는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신비로운 시기이다. 상쾌한 바람이 부는 높고 넓은 산악지대의 고원과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아래 낮과 밤을 똑같이 온화하게 보내는 시기이다. 40대는 수학의 시기이고 가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쾌활함을 느낄 수 있는 시기로 인생의 가을이다. 노년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저녁의 낮을 판단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이때는 흔히 피로가 힘, 성공과 선한 의지 등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노년에 이르러 인생을 판단하는 일은 최고로 신중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년은 저녁과 마찬가지로 새롭고 매력적인 도덕으로 변장하기 좋아하며 저녁놀, 황혼, 평화롭고 동경으로 가득 찬 고요로 인해 낮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이다. 노인에 대한 경외심으로 우리는 자칫 노인의 정신이 노쇠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좋은 것이 내 것이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재치를 드러낼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은 여전히 계단 위에 서 있는데 재치가 이미 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곤 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발빠른 시간과 나란히 걷기에는 너무나 발이 느려 재치가 문 밖으로 빠져나가기 전 계단에서만 잠깐 행복을 느낀다. 즉 어떤 체험이나 삶의 모든 여정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좋은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들의 것이 된다. 하지만 마치 언젠가 이 향기를 실컷 들이마셨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 그리움과 서글픔을 일깨우는 희미한 향기로 그들의 것이 되기는 한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죽음을 맞는 모습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다.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즉 활기가 넘칠 때에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성격을 대변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정작 죽음을 앞둔 순간 그 사람의 태도는 그렇지 않다. 노인이 죽어가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이 고갈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뇌의 영양 상태는 소진되어 있다. 때로는 격렬한 고통이 몰려온다. 아무도 시험해보지 못한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상태가 된다.
미신적인 인상이나 공포가 엄습하고 소멸되기를 반복한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스산한 종류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인상과 공포이다.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죽음을 맞는 모습을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증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한편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직하다. 라는 말은 거짓이다. 죽음을 앞둔 이들은 때로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주위 사람들의 엄숙함, 애써 억누르던 눈물, 복받치는 감정을 발견하고 그들의 허영심에서 비롯된 일종의 희극을 맛보게 된다. 그 엄숙함이란 불행하고 천대받았던 이들에게는 일생 최대의 고상한 기쁨이 되고 가난에 찌들어왔던 이들에게는 일종의 배상이자 보상이 될 것이다. 남들의 눈이 무서워서 목표를 취소하지 못하는 사람. 당당하게 큰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달성하기에는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속으로만 인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 목표를 취소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좋다고 말하지 말라.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면 그것이 좋다고 더는 말하지 말라. 특히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좋다고 말하지 말라. 이것이 기쁨을 진짜로 유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은 너무도 쉽게 김이 빠져 맛이 상하고 오늘날 모든 계층의 국민에게는 품질이 떨어진 식품처럼 되어버린다. 메이트북스의 니체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은 인간 심리와 인생의 본질을 깊이 통찰하며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 날카로운 통찰과 현실적인 조언이 돋보이며 인생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읽기 좋은 책이다.